안녕하십니까, 스키어 릴리입니다. 오늘은 스키 플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시즌권을 구매하고 스키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도대체 스키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스키 가격이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하는 스키가 있는데, 입문자에게 어떤 스키를 구매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키를 구매했을 때 첫 번째도 지인 추천, 두 번째도 지인 추천으로 스키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초급자는 이제 스키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스키 영상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자가 처음 스키를 구매할 때 어떤 스키를 구매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두 번째로 스키를 구매했던 피닉스 스포츠를 방문했고요. 피닉스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스키 입문자들에게 어떤 스키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입문용 장비 이쪽으로 가시죠. 혹시 스키 브랜드에는 뭐가 있나요? 스키 브랜드는 국내에서 들어오는 브랜드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가지 이내로 이렇게 수축해서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인 국내 브랜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엘란. 이게 엘란이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엘란. 네. 그 다음에 벨클. 벨클. 네. 그리고 블리자드. 네. 그리고 로시뇰. 로시뇰. 네. 노르디카. 헤드. 네. 그리고 피셔. 음. 요렇게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주로 들어오는 브랜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옷에도 패션이 있고 유행이 있는데 스키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나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사실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유행에 많이 민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 중에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인 판매자 저만의 생각으로 보면 좀 헤드가 요새 좀 많이 손님들이 찾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사실상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엘란스키 슬로베니아라던가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블리자드, 살로모네 프랑스, 로시뇰 프랑스 다 괜찮은 모델들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헤드가 토탈 브랜드로서 좀 우리나라에 좀 인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헤드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게 약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면 입문용 스키로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스키들은 초, 중, 상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재질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떤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브랜드마다 본인 실력에 맞게끔 추천해드리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지, 기본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문용 스키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스키는 재질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재질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 스키를 보시게 되면 요 안에 재질은 PEU라고 해가지고 나무 비슷한 성분의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를 보시지 마시고 그냥 대표적인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키의 장점은 뭐냐면 그 초보자, 입문자를 위해서 스키가 좀 가볍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중급자분들이 좀 쉽게 다루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권장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스키를 어느 정도 좀 탔을 때는 어떤 스키를 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안에 우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드가 들어가 있는지는 어떻게?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전자에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요 옆면에 보시게 되면 캡스키라고 그래갖고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요 플레이트에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캡스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캡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안에 재질이 좀 확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PU 소재가 들어가 있는 좀 가벼운 소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PU 아니 PEU. PEU. 네.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게 되면 저거랑은 좀 다르게 나무 하나를 쌓아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키들이 샌드위치 스키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무겁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같은 걸로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길이를 잡고 들어보시면 무게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좀 가볍게 다루실 수가 있고, 또 중상급자분들이 스키 테크닉을 통해서 좀 평사나 아니면 스피드에 안정감 있게 스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재질이 되어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문자가 스키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사항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판매자를 믿고 가시라는 이제 얘기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올라운드 개념의 스키를 타시는 게, 왜냐면 입문자시고 배우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슬로프를 크게 돌던지 아니면 짧게 돌던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쇼턴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많으신데, 올라운드 스키로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롱턴을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들턴, 그 다음에 쇼턴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뭐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올라운드 개념의 스키 아닌 초중급자 장비가 회전 개념으로 되어 있는 스키는 없습니다. 올라운드 개념의 스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골라서 타시면 되고, 내가 초보자인데 쇼턴을 해야 되고 싶어가지고 상급자 스키를 타시게 되면 무겁고 내가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운드 개념의 스키를 먼저 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스키는 본인 실력에 맞게끔 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하는 이제 입문용 스키 중에서 회전 스키는 없나요? 대부분 다 회전 스키는 올라운드로. 없고 다 올라운드 개념의 스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가 되셨을 경우에는 중급자까지는 올라운드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제가 크게 넓혀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 상급자로 가시게 되면 이런 거는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대회전 계열의 올라운드, 회전 계열의 올라운드,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미들턴을 연습을 한다든지 쇼턴을 연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위에 상급자로 올라가셨을 때에는 회전 계열, 대회전 계열, 그리고 올라운드 계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겠죠, 세부적으로. 이제 입문자용 스키 관련해서 가격대는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좀 이렇게 많이 비싸기는 비쌌었어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 스키를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사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급자 정도로 보신다고 그러면 한 50만에서 70만 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상급자가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중급자와 상급자 스키의 차이는 뭔가요? 중급자하고 상급자 스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급자와 중급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구별법은 간단하게나마 쉽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급자하고 상급자 스키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옆면이 다 샌드위치 스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안에 재질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상 소비자분이 구분하시기는 조금 힘드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급과 상급자에 대한 차이는, 자, 기본적인 요걸 이제 더비라고 이제 하거든요. 좀 더 골을 높게 만들어서 좀 더 카빙을 더
무릎을 숙여서 강하게 엣지 그립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요 플레이트 더비가 좀 다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안에 우드가 들어가 있지만 샌드위치 방식으로 우드 플러스 안에 티타늄이 한 장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티타늄이 두 장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또 베이스가 피텍스라는 재질인데요. 이 피텍스가 1000 재질을 썼냐 아니면 피텍스 4000 재질을 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급자와 상급자가 다시 또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혹시 스키 입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적어지고 있나요? 혹시 그 연령대도 알 수 있을까요? 스키를 이제 겨울 운동의 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 시간식은 스키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 부분. 그리고 연령대로는 아무래도 그 90년도 때가 그 스키 인구가 제일 많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스키를 타셨던 분들, 보드를 타셨던 분들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추세로 되다 보니까는 한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그분들이 좀 스키를 많이 찾으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렌탈 쪽이나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체험상으로 뭐 렌트를 잠깐 하신다거나 하기 때문에 좀 인구가 좀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는 이제 처음 시즌권을 샀고 처음 스키 입문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가벼운 스키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 중급자 스키로 바꾸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레벨 1을 취득하고 이 블리자드 SRC로 바꿨습니다. 사실 블리자드 SRC는 상급자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급자에서 상급자용으로 바로 스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키를 입문하는데 비용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30-40만원대의 스키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그러면 피닉스 스포츠는 왜 학동역에 샵을 안 여시고 왜 여기 방배동에 여셨나요? 아니 94년도는 학동역에는 그 건축 자재 팔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 넘어가면서 피코하고 ANA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샵들이 다 그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샵을 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26년 됐죠. 아, 그럼 26년째 여기 네, 방배에서 여기 자리에서. 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